이영훈님 원작 검은 고양이. 조선말 전남 나주 이첨지집 머슴 중에 팔매라는 사내가 있었다. 본명은 개똥이지만 돌팔매질을 잘한다 하여 주변에서 팔매라 불렀는데 스스로도 그 호칭을 좋아하다 보니 팔매로 굳어진 것이다. 팔매는 주인 이첨지의 벼슬이 진짜로 첨지인지 아니면 그를 낮추어 부르느라 첨지라 부르는진 모른다. 한낱 머슴놈이 주인의 벼슬을 물어볼 순 없지 않은가. 소문으로는 한양에서 제법 높은 벼슬자리에 있다가 줄을 잘못 서서 알력에 밀려 이곳 나주로 귀양 왔다고 한다. 물론 그 소문의 사실 유무 역시 알 길은 없었다. 다만 이첨지의 평소 행실을 보면 누구라 할지라도 그에게 호감을 느끼긴 힘들 것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고 누가 충고나 조언이라도 할라치면 학을 떼고 싫어하며 자기의 주장은 절대로 굽히는 일이 없는 고집쟁이이니 누가 그를 좋아하겠는가. 그래서 귀양 초반엔 스님이 탁발 오는 것조차 불만이어서 문전박대하기가 일쑤였다. 보다 못한 이첨지의 아들이 몇 달 후면 손주를 보시게 될 텐데 덕을 쌓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어르고 달래어 쌀을 조금 시주하는 것은 겨우 허용되었다. 아직 배가 불러오진 않았지만 몸이 무거워진 것을 느낀 첨지의 며느리는 아이를 생각하며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고 팔매가 스님께 쌀을 시주하노라면 뒤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곤 했다. 귀한 생명을 잉태하셨군요. 관세음보살. 지덕체를 고루 갖춘 장부의 탄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더 못 드려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저 말뿐인 인사겠지만 그것으로 좋겠고 뱃속의 아이에게도 좋은 일이라 생각했다. 대화를 엿들으며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첨지는 방에서 혀를 찼지만 입 밖으로 말을 내진 않았다. 그저 인상만 구길 뿐이었다. 어느 날의 일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스님이 탁발을 와서는 팔매에게 이상한 소리를 했다. 집터가 좋지 않아. 대감님과 얘기 좀 할 수 있겠는가? 주인님이 싫어하실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 사랑채 쪽으로 다가오는 팔매의 발소리에 첨지는 짜증이 났다. 시주나 받고 돌아갈 일이지 누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달라 했는가. 중에게도 들으라는 의도로 팔매에게 크게 말했다. 그 시주나 받고 돌아갈 일이지 남의 일에 참견인가? 일 없다 전해라. 예, 알겠습니다요. 큰 소리였고 스님에게 들리지 않을 리가 없었다. 스님이 말을 이었다. 주인장 들으시오. 집을 떠날 의향이 없거든 이 감나무라도 자르시오. 그것도 싫거든 지붕 위까지 발을 뻗은 이 가지라도 쳐내시오. 재앙을 가져오려는지 모양새가 좋지 않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드리는 말씀이오. 이 얘기 일 없다 전해라. 팔매는 겸연쩍은 얼굴로 스님을 보며 어깨만 으쓱거렸다. 스님은 다시 큰 소리로 감나무에 대한 경고를 하고는 팔매에게 물어보았다. 기르는 개가 보이질 않는구나. 안주인에게 얘기하여 영리한 진돗개를 한 마리 기르거라. 목줄을 이 감나무에 묶어서 길러야 하느니라. 예, 마님께 전하겠습니다요. 하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모양새가 참으로 좋지가 않도다. 흉하다 흉해. 관세음보살. 스님은 한 번 더 감나무를 훑어보며 혀를 차더니 합장을 하고 집을 빠져나간다. 같이 합장을 하는 팔매와 다른 노비의 뒤로 첨지의 노여운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늙은 중놈이 재수없는 소리 짓거리는 걸 듣고 있자니 귀가 썩는 것 같구나. 이 문간에 소금 듬뿍 뿌리고 내 새수물 한 대에 떠오거라. 어서! 고개를 저으며 바삐 움직이는 노비들과 함께 팔매 역시 마당을 쓸며 스님의 말을 떠올렸다. 곧 나이 많은 여자 노비에게
스님의 이야기를 전했고 머지않아 그 얘기는 안주인의 귀에 들어갔다. 며칠 뒤에 개를 사오긴 했으나 늙은 진돗개였고 감나무와 멀리 떨어진 뒷간 쪽에 집을 짓고 말뚝을 박아 목줄을 메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중놈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없다는 첨지의 심통이었다. 안주인은 그런 첨지의 심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이왕 하는 거면 스님 말씀 들으면 좀 좋수. 시끄러워 야 편내야. 이만큼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뭐가 어쩌고 어째? 저놈을 잡아먹어야 정신을 차릴 거야 뭐야? 아이고 됐수다 그 심보하고는. 뭐야? 정작 노비와 다른 사람들은 첨지에 대바라진 똥꼬집보다 개 들이는 것을 허용했다는 자체를 놀랍게 생각했다. 그 똥꼬집 영감쟁이가. 몇 달이 지났을까. 팔매는 묘한 것을 발견했다. 작은 안주인의 배가 불러옴에 따라 어디서 온 건지 새까만 고양이 한 마리가 감나무에 앉아 안주인과 집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다. 흰 점 하나 없이 칠흑 그 자체인 검은 고양이다. 동네 도둑 고양이를 다 알겠냐마는 이 녀석은 느낌이 조금 꺼림칙했다.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게 감나무 가지에 올라앉아 임신한 작은 안주인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안주인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천천히 집 구석구석을 훑어보는 시선은 물론이거니와 종종 팔매와 눈이 마주칠 땐 살짝 웃는 듯한 그 표정이 소름 끼쳤다. 웃는 표정이라니. 팔매의 착각이겠지만 그런 표정을 짓는 놈은 요물 그 자체일 것이다. 게다가 놈이 등장하면 뒷간 쪽에 묶어놓은 누렁이가 이를 드러내고 사생 결판이라도 낼 듯 위협한다. 그러다가 잠시 딴 생각을 하면 이미 사라지고 없다. 실로 묘하고 기분 나쁜 녀석이다. 작은 안주인이 만삭이 다가옴에 따라 집안 분위기는 들뜨고 동시에 정갈해졌다. 가문을 이어나갈 첫째의 탄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닌가. 마실 나갔던 안주인이 무당집에 들러 물어보았더니 가문을 부흥시킬 사내놈이 태어날 것이라 했고 이름에 어떤 글자를 넣으라며 알려주기도 했다. 기분이 좋아진 안주인이 건넨 두둑한 복채에 무당은 기왕 일이 된 거 더 봐주겠다고 하며 신도 부르고 작은 구판을 벌이더니 뜻하지 않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마님, 집에 고양이 기르슈? 아니, 개 한 마리도 겨우 기르고 있는데 고양이라니 경을 칠 일일세. 왜 물어보나? 아니, 손자 사주 좀 제대로 봐주려는데 자꾸만 묘라는 글자가 가로막아 물어보우. 진짜 고양이 없수? 없대도 그러네. 그게 뭐 안 좋은 건가? 모르죠. 신도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좌우간 부정탈지도 모르니 출산 때 고양이 못 다가오게 해요. 왜 늙은 고양이는 지가 먼저 몸을 빌려 태어난다고 하지 않소? 그런 말이 있나? 좌우간 우리 고양이 없네. 뭐 하인들에게 특별히 말해두겠네. 고마우이. 안주인이 하인들을 불러놓고 특히 고양이에 대해 신신당부를 한 것이 그날 밤이었다. 팔매는 고양이라는 말에 그 녀석이 바로 떠올랐다. 한 번 또 보이면 돌팔매로 맞추어 버릴까 생각했지만 그건 또 그것대로 재수없는 짓거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보이면 그때 생각하기로 하고 넘어간다. 며칠 후 전에 그 늙은 스님이 또 탁발을 왔고 역시 감나무와 멀리 뒷강 근처의 계집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찼다. 차마 잔소리는 못하고 관세음보살만 읊어대는 스님께 팔매가 조용히 물어본다. 요즘 저 감나무에서 고양이 놈이 자주 보입니다요. 마님도 무당집을 다녀와서는 고양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던데 고양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고양이는 원래 영물이네. 개 중에는 하늘이 정해준 수명을 만족치 못하고 미물 주제에 환생을 시도하는 놈도 있지. 그쯤 되면 요물이 되는 게야. 요물이 된 고양이 놈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의 영혼 대신 자기의 영혼을 아이의 몸에 넣어서 사람으로 환생을 시도한다네. 그리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요물놈은 작게는 가족을, 크게는 나라를 말아먹는 괴물이 되는 게야. 세상에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나무 관세음보살. 스님은 쇳소리가 섞인 너털웃음을 웃고는 조용히 입을 연다. 나도 안주인님과 같은 생각일세. 고양이가 절대로 이 출산 장소로 못 가게 막게. 영혼은 하늘에서 온다고 하지. 특히나 고양이 놈이 절대로 출산 장소 위로는 가선 안 되네. 지붕 위로 올라가려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뜨려야 해.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네가 물어본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보진 못했네. 그리고 앞으로도 보고 싶은 생각 따윈 없네. 이 말은 농이 아닐세. 주의하고 또 주의하게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팔매는 어떠한 책임감, 의무감 따위가 느껴지는 기분이었다. 그의 어깨가 무겁다. 아무래도 감나무의 고양이 놈이 요물인 것 같다. 아니, 확실하다. 그놈은 작은 마님의 출산일에 또 올 것이다. 그때까지 무언가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가주인 이첨지는 좋은 주인이 아니지만 마님과 그의 아들, 그리고 작은 마님은 하인들에게 잘해주고 항상 인간적으로 대해주셨다. 은혜를 갚으리라.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을 지키리라. 팔매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고 동시에 무거워졌다. 그리고 다음 날 밤,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 한 점 없는 칠흑의 밤, 누렁이가 이를 드러내고 미간을 한껏 찡그린 채 그 어느 때보다 살벌한 표정으로 감나무 쪽을 위협하는 것을 보고 고양이가 온 것을 알아채었다. 검은 고양이, 흰색 점 하나 없이 완벽한 검은 고양이는 달빛이 사라지면 보이질 않았다. 고양이가 보이면 돌팔매로 떨어뜨려 밟아 죽일 테다 생각해 자갈을 한 무더기로 준비해놨건만 보이질 않는다. 오른손에 자갈을 하나 들고 감나무를 구석구석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 잠깐, 아주 잠깐 달이 고개를 내밀자 놈의 모습이 보였다. 놈은 지붕 쪽으로 한껏 뻗은 가지 끝에 앉아 팔매를 쳐다보고 있었다. 팔매는 숨이 막혔다. 놈은 웃고 있었다. 활짝, 아주 활짝 웃고 있었다. 입이 귀에 걸리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아낌없이 드러낸 채 팔매를 보며 웃고 있었다. 다시 구름이 가리고 칠흑이 되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팔매는 방금 전 고양이가 앉아있던 곳을 향해 힘껏 자갈을 던졌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의 위력적인 돌팔매로 쏘아진 자갈은 마치 빨랫줄이라도 되는 듯 일직선을 그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팔매는 연거푸 2번, 3번 더 돌을 던졌다. 다시 달이 떴을 땐 아무것도 없었다. 고양이도, 돌에 맞았으면 흘렸어야 할 빗자국도, 털 한 오라기도. 팔매의 머릿속엔 놈의 웃는 얼굴이 각인되어 있었다. 놈은 요물이다. 동시에 괴물이고 동시에 도깨비이다. 놈은 귀신이고 놈은 재앙이다. 자갈을 깨버릴 기세로 굳게 움켜진 팔매의 주먹과 야무지게 담은 입술, 지붕 쪽을 향한 가지를 노려보는 살기 어린 눈빛. 팔매는 결심했다. 다시 놈을 보게 되면 주저하지 않을 것을. 반드시 돌팔매로 놈의 머리통을 깨뜨려 버릴 것을. 예상보단 며칠 빨랐지만 충분히 준비된 작은 안주인의 출산일. 낮부터 질러댄 안주인의 비명은 어두워지며 크게 이르렀고 해가 떨어지고
미명조차 사라진 밤이 되자 작은 안주인의 비명도 사그라들었다. 하루 종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니 지칠만도 하다. 산모의 옆을 지키는 산파도 기진맥진이다. 애미 고생시키는 거 보니 아주 장군감이네, 장군감이여. 아씨, 조금만 더 힘을 내. 아이고, 나 죽겠어요. 할멈, 할멈. 다시 산통의 시작이다. 대야 가득 받아간 물은 이미 핏물이 되어 몇 번이나 바꾸었는지 모른다. 이러다 산모가 혹은 아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오늘 낳는 것은 맞나? 이대로 내일까지 가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의 첨지와 그 부인, 그리고 아들. 여러 가족들이 안채만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것과는 달리 팔매는 감나무를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다. 달도 밝다. 예행 연습도 몇 번이나 해보았고 돌멩이도 많다. 모서리가 나처럼 날카로운 자갈, 무쇠만큼이나 단단한 차돌 등. 그리고 잠시 후 팔매는 작은 마님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것을 눈치챘다. 놈이 나타난 것이다. 번개 같은 속도로 감나무로 올라와 주저없이 지붕을 향한 가지로 걸어간다. 저 망할 놈의 가지를 잘랐어야 했는데. 첨지를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평지를 걷는 걸음이 저보다 더 당당하고 자연스러울까 싶을 정도로 놈의 걸음걸이는 거침이 없었다. 하지만 그 걸음은 놈의 앞을 해성처럼 뚫고 지나가는 팔매의 돌멩이에 멈추었다. 놈이 팔매를 노려본다. 살기. 하지만 팔매도 지지 않는다. 이 집을 지킬 것이다. 작은 마님을. 새로 태어날 작은 주인을 지킬 것이다. 팔매는 노려보는 놈에게 주저없이 다시 또 하나의 돌을 던졌고 놈은 가까스로 그것을 피한다. 중심이 살짝 무너지는 듯 했으나 다시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는다. 팔매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날카롭게 운다. 그것은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살쾡이의, 아니 그보다 더 거대한 맹수의 소리이다. 거대하고 치명적인 그런 맹수의 소리. 하지만 팔매는 주저하지 않는다. 다시 날아간 팔매의 돌멩이가 놈의 꼬리를 맞추었다. 놈은 살기등등한 눈으로 팔매와 안채를 번갈아 바라보았고 둘의 싸움이 치열해지자 같이 흥분한 누렁이가 급기야 컹컹대며 짖기 시작했다. 그에 맞추어 작은 안주인의 비명소리도 날카로워진다. 행여나 잘못될까 안절부절하던 첨지의 부인이 누렁이의 살기 가득한 울부짖음에 인상을 한껏 찌푸리며 마당으로 다가왔고 돌을 던지고 있는 팔매와 정체불명의 검은 고양이를 목격했다. 왜 저게 뭐야? 팔매야, 저놈 꼭 잡아야 한다. 암요 마님, 제가 저놈 대가리를 터뜨려 버릴 겁니다요. 그래, 어서 잡아라, 어서. 마님의 응원에 용기 백배한 팔매의 돌팔매가 더욱 정교해진다. 고양이의 모습을 한 요물의 괴성, 누렁이의 살기 어린 짖음, 산통의 몸부림치는 작은 안주인의 비명. 아비규환의 중심에서 산파의 외침이 커진다. 어메 보이네. 아이고 보여. 힘 줘, 힘. 순간 날아간 팔매의 자갈을 피할 생각조차 않고 놈은 나뭇가지에서 지붕으로 뛰었다. 놈의 대가리가 터지는 소리라면 아마 이런 소리일 것이다. 엄청난 소리와 함께 돌을 맞은 놈은 지붕 위에서 몇 바퀴나 굴렀고 그 모습이 사라졌다. 팔매는 놈에게 확실한 죽음을 안기기 위해 이리저리 이동하며 지붕을 보았지만 시야가 좋지 않았다. 급히 뛰어 장독대를 밟고 담장 위로 올라가 살펴보자 아직 살아서 기어가는 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담장 위 불안한 발디듬에 돌팔매도 힘주기가 쉽지 않았다. 놈을 향해 날아간 돌멩이는
기와에 튕겨 놈의 옆구리를 가격했지만 치명상을 주긴 힘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달빛이 구름에 가렸다. 팔매는 마음이 급해진다. 마님은 아까부터 고양이 죽었냐고 다그치며 물어본다. 집중해야 한다. 달빛이 다시 고개를 들며 산파와 작은 안주인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힘자!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 새 주인의 탄생과 함께 놈의 모습을 확인한 팔매는 있는 힘껏 날카로운 자갈을 던지며 중심을 잃고 담장에서 떨어진다. 우렁찬 새 주인의 울음소리가 마치 먼 피안의 소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팔매의 뇌리에는 달빛이 고개를 들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의 놈의 얼굴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머리가 반은 깨지고 눈알 하나가 터져 튀어나온 채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악마. 요물은 마지막 순간에 팔매를 노려보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팔매는 직감했다. 내가 졌다. 놈을 막지 못했다. 작은 주인을 지키지 못했다. 떨어지던 팔매는 뾰족한 정원석에 눈을, 공교롭게도 그가 터뜨려버린 요물의 눈알과 같은 쪽 눈을 부딪히며 담장 아래로 꼬꾸라졌다. 아이의 탄생에 집안 내 모든 이목이 주목되고 큰 안주인의 지시로 몇몇 하인들이 팔매를 간호하며 아래채로 들어갔다. 추락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피를 흘리며 사경을 헤매는 팔매는 며칠이나 지나서야 겨우 정신이 들었고 눈을 하나 잃었으며 뾰족한 경계석 파편이 머리를 어떻게 다치게 했는지 몰라도 몸의 반이 말을 듣지 않았다. 정신을 차린 팔매는 작은 주인의 모습이나 건강 등을 물어보았다. 다행스럽게도 아무런 이상 없이 건장한 사내아이라는 답변에 늦진 않았나 보다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에 살아있는 한눈에선 눈물이, 죽어버린 다른 눈에선 피눈물이 흘렀다. 요물놈이 날뛰었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내가 해내지 않았는가? 하지만 그에겐 돌이킬 수 없는 장애가 생긴 건 역시 현실이었다. 장애를 가진, 그것도 반신을 쓰지 못하는 큰 장애를 가진 하인은 집안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지만 이첨지를 제외하면 사람 좋은 가족이라 팔매에게 잘 대해주었고 특히나 큰 안주인은 팔매에게 수고했다며 고맙고 미안하다며 더욱 신경 써주었다. 작은 주인이 처음으로 팔매를 부른 것은 그가 5살이 되던 해였다. 천자문을 읽는 듯 하더니 어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팔매를 불렀다. 팔매, 걔 있느냐? 예, 도도님.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가 생긴 팔매는 작은 주인의 부름에 더듬거리며 대답했고 쩔뚝거리며 열심히 사랑채를 향해 간다. 그를 부축하러 다가온 다른 하인을 마다한 채 힘겹게 문 앞까지 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킨 작은 주인의 첫 부름에 어찌 전심으로 임하지 않을 것인가. 들어오거라. 예, 가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웃는 얼굴로 팔매를 반기는 잘생긴 아기 도령이 앉아있다. 팔매는 뿌듯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다 발음이 되지 않아 입만 벙긋거리자 아기 도령이 먼저 입을 떼었다. 그래, 나를 지키기 위해 그리 애썼다고? 과찬... 아니다, 과찬이라니. 내 생명의 은인 아니냐? 내 이제야 너를 보고 감사 인사를 하려니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구나. 5세의 나이에 어려운 말을 저리 능숙하게 하는 것을 보면 도련님은 영특하기까지 한 것 같다고 생각한 팔매는 웃음이 지어진다. 얼굴 반으로 웃음을 지으며
작은 주인을 넌지시 바라본다. 지금부터다. 예? 작은 주인이 잠시 고개를 돌려 밖을 보았다가 다시 팔매를 돌아본다. 순간 팔매는 숨이 멈추었다.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다. 다시 돌아본 작은 주인의 한쪽 눈이 그의 돌멩이가 터뜨려버린 요물의 눈알과 같은 쪽 눈이 그가 담장에서 추락하며 날카로운 돌에 찢겨버린 쪽과 같은 쪽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방금 전까진 멀쩡하던 눈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멀쩡했던 눈이었다. 그게 왜 갑자기... 지금부터라고 했다. 이 정도면 내 놈의 노고에 대한 보답은 충분히 한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날 막으려고 했다니 실로 대단한 용기고 능력이다. 이제 그에 대한 보답은 여기까지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거다. 요물, 놈은 팔매 앞에서 괴물이 되어 건재함을 과시한다. 그간 봐준 것이라며 공포와 경악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팔매 앞에서 놈의 충혈된 눈은 찌그러지고 찌그러지다가 결국 튀어나와 덜렁거린다. 팔매는 거친 숨을 내쉬며 뒷걸음질을 치려 했지만 몸이 여의치 않았다. 이게 네 놈이 만들어진 내 마지막 모습이 아니더냐? 정신이 없다. 터질 듯 뛰던 팔매의 심장은 이제 그 고동소리가 사방에 닿을 정도가 되었고 초점이 2개, 3개 늘어나더니 시야가 점점 흐려진다. 필사적으로 구했던, 그래서 구한 줄 알았던 주인의 모습은 이제 완전한 고양이의 모습이 되어 팔매를 희롱한다. 팔매는 정신을 잃었다. 몇 년 뒤, 저주받은 집. 이첨지의 집은 그렇게 불렸다. 몇 년 사이에 이첨지를 비롯한 가문의 모든 구성원이 병이나 의문의 사고로 죽었고 가산 역시 빠르게 탕진되었다. 너무도 파격적인 속도의 비운에 관아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에는 이첨지의 손자 1명과 반신불수의 노비 1명만이 집에 남아 있었다. 비록 얼마 안 되는 재산이지만 저와 제 하인 둘이서 생활한다면 살아갈 만합니다. 새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하인을 감쌌다. 팔매. 사고로 반신불수가 되었다가 급기야 어느 날부턴가 고양이가 살아있었다는 둥 알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결국엔 미쳐버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던 노비. 그 노비를 주인이 버리지 않고 거두겠다는 말에 관아에서도 적지만 정기적으로 신경을 써주어 굶지는 않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몇 년이 더 지나 그 집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마당 가득 잡초와 쓰러져가는 집터만이 남았다. 그리고 동네 고양이들의 은신처가 되어 낮이고 밤이고 시끄럽게 울어대니 결국 관아에서 그 집을 집터채 철거하고 길을 내어버렸다. 과거 어떤 한 노비가 지키고자 했던 집과 가문은 이제 그 흔적조차 남지 않고 완전히 사라졌으며 마지막 집터에서 하얀 반점 하나 없는 완전한 칠흑의 고양이를 목격했다는 소문만이 남았다.